편견이라고 하면 자녀가 떠났을 경우엔 부모로서 역할을 잘 하지 못했나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도 해요. 그리고 이제 저처럼 남편인 경우에는 아내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좀 이런 이야기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좀 잘 좀 지키지 그랬어 뭐 이런다던가 하면 내가 왜 저런 말을 들어야지 하면서 입을 닫죠. 그리고 우리는 늘 고통 속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갖가지 감정들을 갖고 사는 인간인데 이렇게 만났을 때 웃으면서 만나면 어머 웃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유가족에 대한 편견, 오해 이런 게 있다는 게 이제 자살 유가족이 되기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살 유가족이 되리라는 상상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자살 유가족들은 어떤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상황, 그 재난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편견이나 오해의 말을 들을 때 더욱더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댓글이라던가 그다음에 건네는 말들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른 척하라 또 이건 아니거든요. 뭐 일상적인 거 있잖아요. 비록 그런 일은 겪었지만 우리는 당신을 예전과 똑같이 대하고 있어 라고 여전히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어. 밥 먹었어? 오늘은 기분이 어때? 혹시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 그냥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2018 국민해결 국민연구자 김혜정이고요. 자살 예방 강사도 하고 있어요. 함께 할 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느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는 유가족 당사자를 그렇게 부르지 않죠. 수혜자라고 하죠. 물론 초기에는 그 축경 상태에서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이 필요해요. 이건 유가족이 되고 싶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가족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찰서에서 가족 대표로 취조를 받았는데 언제 만났느냐, 언제 대화를 나눴느냐, 무슨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느냐, 어떤 영향을 준 적 없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니까 너무 무섭고 그거 자체가 큰 트라우마가 돼서 세상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입을 꽉 닫게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걸 경험한 사람이 와서 많이 무서우시죠. 이건 그냥 단순한 절차일 뿐이에요. 그냥 말이 안 나오면 조금 이따 하셔도 돼요. 이런 말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보호와 도움이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자살로서 형제를 잃은 유가족으로서 자살자 유가족의 어려움들은 뭐 자살 자체도 있고 장례도 되게 어려움이 있어. 장례를 어떻게 할 거냐, 죄책감을 포함하여 전체 가족의 문제처럼 커지죠. 이렇게 원래 남았던 가족끼리도 소원해지는 경우도 많고 저도 뭐 6년 지났는데 가족들끼리 다시 보이지 않아요. 지금 현재도.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아픔을 이렇게 얘기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걸 밝히지 못하고 꽤 오래 지내는 것 같아요. 자살 유가족은 스스로 자기 표현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슬픔을 표현해도 안전한 곳, 그런 장소가 필요하거든요. 그 안에 있는 아픔을 꺼내놓는 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온통 그 죽음 충격에만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는 나도 그냥 녹아 없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계속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가까운 가족들이 또 그렇게 떠날 것 같은 그런 불안, 두려움이 계속 있기 때문에 스스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돕지 않으면 결코 그 이전의 관계를 보지 못하죠. 근데 에도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런 자기 감정을 찾고 갑자기 떠났기 때문에 왔던 그 감정들, 혼란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 돕고 진정으로 원했던 거를 자기 스스로 표현하도록 도우면 그 다음에는 떠난 사람에 대해서 살아있을 때의 감사함 이것도 떠올릴 수 있어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함께 걸음을 디딜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난 유가족이에 하고 말할 수 없는 게 우리 사회예요. 아마도 인류가 갖고 있는 어떤 죽음 중에서도 특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를 표현하고 난 후에도 또 스스로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보살핌이 필요하죠. 저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그 시선이나 평가 이런 것도 좀 고민이 되는 문제고 그런 얘기를 하고 난 후에 여파가 있잖아요. 얼마간 우울해지고 다시 상기되어지고 가족의 자살로 인해서 감정적인 문제가 예를 들어서 백이 생겼다.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고 살아가면서 해결되어지는 과정이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해결되지 못한 것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다 해서 새롭게 느껴지는 어떤 일로 얼마간 어떤 감정적인 어려운 시간을 지내야 된다라는 자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준비부터 사후 여파까지 사실 되게 복잡한 고민을 안기는 일이긴 해요.
자살 예방에 우리 사회가 좀 관심을 갖고 힘을 써야 되는 이유는 자살은 예방의 유일한 대책이기 때문이에요. 자살은 일단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할 수가 없고 남겨진 사람의 고통만 남거든요. 자살 유가족은 가장 고위험군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그 자살 예방 교육 중에 유가족 대상으로 하는 게 없어요. 아예 제외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유가족은 소리를 내지 못하고 더욱더 그런 해결 방법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거,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아픔을 사회적으로 치유할 때는 당사자들의 참여와 주도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사정을 잘 모르는 전문가들이 아무리 좋은 제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 제대로 속속들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알고 대처될 가능성이 없기도 하고, 심리보건 과정도 포함해서 많은 자살 유가족의 자살 사연을 들었는데 비슷하지만 또 다 다르거든요. 각각의 가족의 특수성, 이런 것도 사실 유가족인 사람들은 조금 더 빨리 이해할 수 있고, 훈련된 유가족들이 자살 유가족들에 대한 일들을 해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 유가족들에게도 그거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교육이 사실 필요해요. 안 그러면은 기존의 것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 그런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반격하거나 얼어붙거나 그러기 쉽거든요. 그럴 때 먼저 내가 저 말을 들었을 때 어떤지,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 그런 말이 나에게 거북할 때 그런 말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할지를 안다면 공격을 하지 않고도 나 자신을 표현하면서 보호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언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좀 공유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이제 생명을 살리는 어떤 주체로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발 내가 그것을 극복했는지 묻지 말아주세요. 난 그것을 영원히 극복하지 못할 테니까요. 지금 그가 있는 곳이 이곳보다 더 낫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는 지금 내 곁에 없으니까요. 더 이상 그가 고통받지 않을 거라고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당신 또한 아이를 잃었다면 모를까요? 내게 아픔에서 회복되기를 빈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슬픔은 병이 아니니까요. 내게 다만 당신이 내 아이를 기억하고 있다고만 말해주세요. 내가 내 아이에 대해 말할 수 있도록 단지 들어만 주세요. 그리고 내 아이를 잊지 말아주세요. 제발 내가 마음껏 울도록 지금은 다만 나를 내버려 주세요.